세상에는 폭락장이 오기 전날 밤에 우리를 깨워줄 친절한 알람 시계 같은 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에 기가 막히게 돈을 빼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고 다시 바닥을 쳤을 때 귀신같이 들어가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투자의 세계에 머물러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순진하고 위험한 환상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역사는 늘 인간의 오만함을 비웃으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곤 합니다. 우리가 당장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빼내어 안전한 통장에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할 액수는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나 다음 달의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 그리고 당신이 마주한 삶의 현실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외부의 지표를 보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려 하지만 사실 정답은 이미 당신의 가계부와 잠 못 이루는 밤의 고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현금의 가치는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는 얼음덩어리 같으니까요. 주변에서 누군가 주식으로 혹은 아파트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내 통장에 가만히 누워있는 현금이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뭐든 사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만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에 쫓기게 됩니다. 한국 사회처럼 변화가 빠르고 남들과의 비교가 일상화된 곳에서는 그런 조급함을 견디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이해합니다. 단톡방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들려오는 성공담은 마치 나만 빼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현금은 단순히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현금은 기한이 없는 선택권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훌륭한 자산을 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헐값에 내던질 때 그 무기는 평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남들이 모두 탐욕에 눈이 멀어 끝까지 패를 던질 때 조용히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그들이 던진 패를 가장 싼 값에 주워 담는 승자가 됩니다. 현금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빼서 들고 있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시장이 반토막이 났을 때 매일 아침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당신이 이성을 잃지 않고 버티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방어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2, 3년 치생활비가 통장에 확실히 있어야 밤에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당장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져도 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요동치는 시장의 숫자를 무시하고 일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주거비와 교육비 비중이 높아서 한번 삶의 궤도에서 이탈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무척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 안전판의 두께가 남들보다 훨씬 두꺼워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출 이자를 몇 년간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여윳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빚을 내어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르기만 할 때는 남의 돈으로
내 수익을 불리는 마법 같고 스스로가 천재처럼 느껴지겠지만 시장이 꺾이는 순간 그 빚은 매일 밤 내 목을 조르는 괴물로 돌변합니다. 복리라는 것은 내 자산을 불려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빚에 붙는 이자가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됩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현실에 쫓기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막아야 하고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고 훌쩍 뛰어오른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압박이 턱 밑까지 차오르면 아무리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가장 나쁜 타이밍에 자신이 가진 가장 훌륭한 자산을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치우게 됩니다.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내 상황이 나빠져서 팔아야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투자의 실패라기보다는 자금 관리의 실패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모른 채 욕심을 부린 결과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지금 당장 위험 자산에서 뺏어 쥐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액수는 폭락장이 오더라도 당신의 일상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생존 자금입니다. 이 돈은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당신의 이성을 지켜주는 갑옷입니다. 이 갑옷이 튼튼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면 당신은 시장의 작은 파도만 쳐도 가장 먼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를 했더라도 끝까지 들고 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끝까지 들고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통장에 꽂혀 있는 현금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기회를 잡기 위한 여유 자금입니다. 사람들은 폭락장이 오면 용감하게 뛰어들어 주워 담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면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공포 분위기 속에서 남들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작 용기를 내고 싶어도 수중에 총알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미 최고점에서 모든 돈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정작 기회가 왔을 때는 손가락만 빨며 구경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약간의 바보스러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남들이 쉴 새 없이 사고 팔며 수익을 자랑할 때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남겨둔 채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손해보는 짓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 약간의 손실이야말로 훗날 완벽한 기회가 왔을 때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지불하는 값싼 보험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 즉 쏠 수 있는 총알을 넉넉히 챙겨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완벽한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 자체를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투자는 자주 행동할수록 수익이 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한 아주 이상한 게임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매일 시장 동향을 확인하고 뉴스를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 성실한 투자자의 태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격렬한 활동이 곧 성과로 이어지는 곳은 공장이지 투자 시장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익은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정말로 좋은 기업의 지분을 적절한 가격에 샀다면 혹은 좋은 입지의 훌륭한 부동산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에 마련했다면 그 이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고 가치를 키워나가는 동안, 혹은 그 지역의 가치가 천천히 무르익어가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느긋하게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복리의 마법이 스스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시장이 매일매일 던져주는 가격표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변덕이 아주 심한 동업자와 같습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당신의 지분을 아주 비싼 값에 사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다음 날은 우울증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자기 지분을 당신에게 넘기겠다고 때를 씁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변덕스러운 동업자의 감정 기복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를 때는 조용히 내 것을 팔아주고, 그가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던질 때 넉넉하게 챙겨둔 현금으로 좋은 것들을 담아오면 그만입니다. 이 동업자의 감정을 이용할 줄 알아야지 그 감정에 전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행동합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같이 흥분해서 뛰어들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같이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을 따라 하는 것이 마음 편하기 때문입니다.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나와 다른 길을 걷는 것은 원시 시대부터 생존을 위협받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다수가 가는 길을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다수가 항상 틀리는 곳입니다. 크게 성공하려면 바로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지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본성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머리가 아주 좋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지 평생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을 풀고 화려한 경제 지표를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적 오만함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시장의 방향을 맞출 수 있다고 믿는 순간 파멸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그 어떤 천재보다도 거대하고 냉혹합니다. 투자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뛰어난 지능이 아니라 올바른 기질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성정, 남들이 나보다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배 아파하지 않고 내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평정심,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모르는 분야에 손을 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상위 10%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엄청난 돈을 밀어넣습니다. 유행하는 기술, 이름도 생소한 첨단 산업, 누군가 대박이 났다는 소문만 믿고 투자합니다. 내가 그 사업이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버는지 10년 뒤에도 사람들이 그 회사의 제품을 지금처럼 원할지 초등학생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도박은 운이 좋으면 한두 번 딸 수 있겠지만 결국 판을 짜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결과로 끝납니다. 우리는 굳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산업과 기업들을 지나쳐 보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 몇 번만 잡아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요.
야구 경기와 달리 투자의 세계에서는 날아오는 공을 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가장 치기 좋은 위치로 공이 날아올 때까지 배트를 어깨에 둘러매고 끝없이 기다리면 됩니다.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스윙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다림이 무척 지루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모든 것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당한 현금을 쥐고 몇 년을 버티는 것은 바보 취급을 받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회식 자리나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는 항상 무엇을 사서 얼마를 벌었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증권사 앱을 열어 뭔가를 사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시장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질투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가장 바보 같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갑이 두꺼워진다고 해서 내 지갑이 얇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여행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나도 같은 방식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투자의 목표는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어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진짜 목표는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 돈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의미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에 대해 내 가치관에 어긋나는 요구에 대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당장의 화려한 수익보다 탄탄한 기초가 중요합니다. 폭락장은 그 기초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그 시험대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입니다. 그러니 폭락장이 오기 전 당장 통장에서 빼야 할 돈의 액수를 남에게 묻지 마십시오. 조용히 책상에 앉아 종이를 꺼내놓고 당신의 삶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인지,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2배로 올라도 내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자산이 절반으로 토막났을 때 나는 과연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인지 솔직하게 마주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지만 투자에서만큼은 자신에게 가장 엄격해야 합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당신이 지금 쥐고 있어야 할 현금의 액수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 돈은 시장이 언제 무너질지 예측해서 빼놓는 돈이 아닙니다. 시장이 언제 무너지든 심지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든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심리적 닫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면 시장의 파동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배경음악일 뿐입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를 지켜주는 것은 선장의 화려한 언변이나 복잡한 일기예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배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무겁고 튼튼한 닫입니다. 당신의 계좌에 조용히 머물고 있는 그 현금과 무리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짜여진 소박한 자금 계획이 바로 그 닻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닻이 없는 배는 잔잔한 바다에서는 보기 좋을지 몰라도 풍랑이 치면 가장 먼저 부서져 사라집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수없이 오르고 내리며 우리의 이성을 시험할 것입니다. 끔찍한 폭락도 분명히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뉴스가 떠들어댈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튼튼한 닻을 내리고 조용히 준비해온 사람에게 그 시간은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기다려온 기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도망칠 때 유유히 시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은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매일매일 남들의 수익을 곁눈질하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간을 온전히 당신 편으로 만들고 있다면 결과는 필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힘을 발휘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단되지 않으려면 무리하지 않아야 하고 무리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란 결국 자산의 크기를 불리는 과정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탐욕과 두려움을 다스려 나가는 평생의 수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시작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현명해지고 더 인내할 줄 알며 더 겸허해지는 것 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과 마음속에 그 긴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당신만의 닻을 단단히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폭락장이 오든 오지 않든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외부의 시장이 아니라 당신이 쥐고 있는 확신과 현금의 무게에서 나옵니다.